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만족스러운 영입에 대해서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한 팀에서는 최대 한 명까지만 선정을 했고요. 이적료 대비해서 또 활약에 대비해서 팀 내 중요도 같은 걸 생각해서 올해 오피셜로 영입된 선수들 중에 8명 정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임대로 있다가 24-25에 오피셜만 난 선수들은 뺐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날의 라야 같은 선수가 브렌트포드에서 아스날로 임대를 가 있었고 이번 시즌에 오피셜하게 영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는 빼고 딱 이번 시즌에 유니폼을 갈아입은 선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맨유의 누사이르 마즈라위입니다. 일단 이적료는 1,500만 유로, 우리 돈 236억 정도에 데려왔고요. 24-25 시즌 57경기 0골과 2개의 도움, 4,489분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출전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데려올 때만 해도 이제 마즈라위를 데려올 때의 걱정거리, 보통 유리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마즈라위가 부상기가 있기 때문에 시즌을 온전하게 소화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맨유에 와서는 갑자기 유리몸 성질이 조금 사라진 느낌이 있고요. 또 마즈라위가 이번 시즌 맨유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줬잖아요. 테나흐 때는 풀백의 좌우 둘 다 했었고, 아모림 때는 윙백의 좌우 그리고 좌우 스토퍼까지 굳이 따지자면 6개 정도의 위치에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즈라위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보자면 첫 번째, 기복 없는 경기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할 것만 합니다. 즉 군더더기가 없는 플레이들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대인 수비 능력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즈라위가 어딜 나오든 간에 한 자리는 꼭 채워서 1인분 해줄 수 있는 선수여서 맨유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영입이 되었고요. 또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마즈라위는 경기장에 냅두고 다른 선수를 빼낸 다음에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즈라위가 골과 어시스트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팀에 엄청난 기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선수는 아스날의 미켈 메리노입니다. 이적료 3,200만 유로, 우리 돈 503억 정도 되고요. 24-25 시즌 44경기 9골과 5개 어시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출전 시간은 2,651분입니다. 메리노가 영입되고 나서는 닭주전이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왜냐면 미드필더로 생각하고 데려왔는데 파티, 라이스, 웨데고르 이렇게 3명이 거의 부동의 주전이 되었었고요. 메리노는 중간중간 교체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노의 진가는 시즌 후반기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날의 공격진들이 줄부상을 당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하베르츠, 제주스, 팀에 남아있는 스트라이커가 가능한 자원들이 모두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메리노라는 선수가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뛰게 되고요. 그 변화는 아주 적중했습니다. 레스터전 멀티골을 시작으로 여러 경기에서 메리노가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고요. 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데클란 라이스가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긴 했지만 메리노도 경기에서 충분히 깔끔한 활약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본인도 득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과장이 아니라 하베르츠, 제주스까지 다 포함해도 메리노가 시즌 후반기 결정력이라고 하면 가장 좋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결함도 있고요. 제공권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가든 1인분을 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아스날 후반기를 지탱해준 선수, 미켈 메리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선수, 맨시티의 오마르 마르무시입니다. 이적료 7,500만 유로, 1,181억이고요. 24-25, 22경기, 8골, 1개 도움, 1,566분을 소화했습니다. 사실 마르무시가 반 시즌만 뛰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한 선수들만큼 맨시티에 기여를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들어와서 특별한 적응이 없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90분당 0.5골의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마르무시가 스트라이커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또 놀라운 득점 기록인 것 같습니다. 홀란드라는 스트라이커가 있고 그 다음으로 맨시티의 미들맨 공격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번 시즌 맨시티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훌리안 알바레즈가 있다 나갔고 필포든이 기대치만큼 활약을 못해줬고 이 선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들도 노세화로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진의 파워가 부족했고 그 부족한 파워를 마르무시가 채워줬고요. 후반기 맨시티가 리그에서 승점 쌓는데 기여를 많이 해줬습니다. 일단 프랑크푸르트 있을 때부터 잘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득점 감각은 살아있다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슈팅 능력이 특히 좋았어요.
특히나 이번 시즌 시티 홈 경기장에서 보여줬던 그 엄청난 중거리 슛은 마르무시의 슈팅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스피드, 오프 더 볼, 침투형 공격수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무시는 다음 시즌도 충분히 기대되는 영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본머스의 딘 하위선입니다. 본머스가 이적료 1963만 유로, 우리 돈 308억으로 유벤투스에서 영입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24-25 시즌 36경기 3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812분을 소화했습니다. 사실 05년생이라 보머스 입장에서도 미래를 보고 데려온 영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구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데려와서 한 시즌 보여주고 레알에 6천만 유로, 우리 돈 943억에 매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에 거의 640억 정도의 가치를 점프시켜서 팔게 되었고요. 이런 금전적인 이득도 잘 얻어내기도 했고, 또 수준급 롱패스, 그리고 양발에 가까운 왼발, 또 제공권, 그리고 태클 능력까지 아직 완벽한 수비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 싹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날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는 딘 하위선입니다. 그 다음 선수는 노팅엄의 니콜라 밀렌코비치인데요. 이적료는 1230만 유로, 우리 돈 193억이고요. 24-25 시즌 40경기 5골과 2개 어시스트 3570분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시즌 노팅엄이 시즌 중후반까지는 아주 강력함을 보여줬었죠. 특히나 누누의 수비 축구. 누누 감독이 일단은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무실점으로 버틴 후에 선제골을 득점하고 운영으로 상대를 말려 죽이거나 아니면 역습으로 먼저 득점하고 방패를 단단히 잠가서 단단한 수비력으로 승점을 얻어냈잖아요. 거기서 핵심 같은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공권, 태클, 블락, 클리어런스 이런 것들 모두 좋았고요. 또 195라는 커다란 피지컬을 활용해서 엄청난 경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노팅엄의 수비 축구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고요. 노팅엄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4-25 시즌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은 금액에 영입해서 노팅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웨스트햄의 에런 완 비사카입니다. 이적료 1760만 유로, 우리 돈 277억이고요. 24-25 시즌 38경기 2골과 5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3334분을 뛰었고요. 완비사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비적인 능력이 되게 좋은 선수예요. 이번 시즌 웨스트햄이 솔직히 영입에 투자한 만큼 선수들이 잘해주지 못했고요. 성적도 맨유와 토트넘에 가려져서 그렇지 정말 안 좋은 시즌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희망을 보여줬던 선수가 완비사카라고 볼 수 있고요. 팀 내에 있는 수비 스탯이 거의 모든 게 상위권입니다. 태클, 블락, 걷어내기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장점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특히나 대인 수비력이 아주 좋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태클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완비사카라고 생각하고요. 태클만 따졌을 때는 거의 5손가락 안에 든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비사카가 맨유에 있었을 때 뭔가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공격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웨스트햄에서는 공격적인 것도 좀 개선이 많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패스 3위, 또 어시스트 5개 이런 것처럼 공격 부분에서도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 시즌 웨스트햄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에 선정이 됐습니다.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보석 같은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에버튼의 일리만 은디아예입니다. 이적료는 1800만 유로 238억이고요. 24-25 시즌 37경기 11골 2789분을 뛰었습니다. 은디아예는 윙어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버튼에서는 주로 좌측 윙어에 뛰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명실상부 에버튼 공격 에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피드를 확실히 살릴 줄 아는 1대1 드리블 능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간 속도를 이용해서 상대의 센터백의 느린 민첩성을 이용하는 그런 드리블을 많이 하고요. 저는 몸이 되게 유연하다고 느꼈습니다. 은디아에는 팀 내 득점 1위, 그리고 90분당 드리블 성공 1위입니다. 그래서 팀에서 골도 잘 넣고 드리블도 잘하는 그런 이적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에버튼에서 많은 기여를 했던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첼시의 토신 아다라비오요입니다. 토신은
지금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는 뭐 팀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기엔 어려운 선수예요. 하지만 토신의 이정료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정료 영원 FA로 데려온 선수고요. 24-25 시즌 37경기 4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744분 뛰었고요. 일단 이정료가 없다는 점에서 큰 가산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서브로는 상당히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첼시의 주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뭐 서브로서는 모자란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밥값을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첼시가 센터백 라인들이 좀 어리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센터백 라인에 그나마 베테랑 라인으로 볼 수 있는 27살짜리 선수입니다. 그리고 토시는 엄청 뾰족한 장점이 있다기보다는 엄청 뾰족한 단점이 있다기보다는 둥글둥글하게 다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준수한 속도, 준수한 빌드업, 준수한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첼시에게 서브로 이만한 자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료가 영원이라는 게 더더욱 이 선수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첼시도 토시는 잘 데려온 것 같고요. 그 외의 선수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에 좀 벗어나지만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일단 다비드 라야. 이미 아스날에 임대로 합류했던 상황이고요. 이번 시즌에 오피셜로 아스날 선수가 되었습니다. 뭐 라야는 리그 베스트급 골키퍼라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의 루이스 홀. 저는 루이스 홀이 이번 시즌 그 재능을 제대로 꽃피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첼시에서 임대로 넘어와 있다가 이번 시즌에 뉴캐슬에 오피셜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또 허친슨이라는 선수 있는데요. 이 선수도 첼시 출신이고 임대로 와 있다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왔을 때 오피셜하게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암 델랍, 맨시티 소속이었다가 이번 시즌 오피셜하게 입스위치로 왔죠. 충분히 입스위치라는 팀에게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스위치가 강등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8명 안에는 넣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첼시에 팔게 되었고요. 리암 델랍은 첼시에서의 모습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엘 카누스라는 선수이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를 주로 뛰는 선수인데 레스터 시티에서는 독보적으로 눈에 띄었던 자원입니다. 이번 시즌에 영입이 된 선수고 아쉽게도 레스터 시티도 강등되어서 이 8명 안에는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괜찮았던 영입생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